예,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뭐 한 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이상 요즘에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딱 뭐 시작하고 나면 금세 수요일 되고요, 목요일 되고, 그런 뭐 금방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뭐 좋은 장이 이제 주시장도 이제 우리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네. 좋은 장이 오려고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뭐 이제 시황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때가 때인지라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서 오늘 그 인맥주 중에서 또 인맥주들이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인맥주는 이제 학연, 그러니까 인맥주는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혈연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학연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역 관련주들은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움직였어요. 그 한동훈 씨 부모님이 춘천 분이래요. 네, 춘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뭐 이제 에드바이오텍 오늘 이런 게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의 여기 종목 검색,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맨 위에 영보학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신텍홀딩스, 저게 청주에 있거든요. 충북 청주 아시죠? 그 거기 관련주인데, 그 한동훈 씨가 어렸을 때 청주에서 살았답니다. 청주에서. 네. 그래서 청주 흥덕구 쪽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주 출마설에 나와가지고 지금 청주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뭐 깨끗한 나라 아까 상한가 같고, 오늘 시간에서 여기 뭐 신텍홀딩스하고 영보학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UID 뭐 많아요. 뭐 서울제약, 옵투스제약, 삼화전기, 삼화콘덴스, 이건 별로 안 움직였고요. 아무튼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오늘 그것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 쪽에 방송 제목은 그걸 써놨죠. 그 눌림목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것도 이제 한동훈 테마주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를 잠깐 체크해 보시면 지수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지수는 여전히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재미가 없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여기는 뭐 글쎄요. 그냥 이래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무슨 저기 냉동 그죠? 네. 그냥 막 파닥파닥 뛰는 그런 이제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무슨 냉동 고등어 보듯이 꽁꽁 얼어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등락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등락을 세게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앞전에 많이 이제 급등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2차 전지 즉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미쳐서 날뛰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어때요? 세상 조용하죠. 그렇죠? 네. 여기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네. 저도 요즘에 에코프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어쨌든지 이쪽이 이제 조용해져서 지금 지수도 아주 조용하게 잘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못 올라와서 즉 대형주들은 이제 올라오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죠? 네. 기대를 갖고 더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오면 잡아갖고 막 급등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쭉 이제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은 그거겠죠. 이제 인맥주, 대선주 중에 인맥주가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맥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림으로 갔는지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 엑스포 그 결정이 유치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게 화요일 날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요. 그쪽도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피해가 전혀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올라간 것도 없으니까 그때. 네. 아무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음 주에라도 하죠. 네. 오늘은 대선주 위주로 갈게요. 자, 일단 이제 시황 얘기는 끝났고요. 할 게 없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휴장이었고, 네.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요거는 짚고 넘어가죠. 최근에 자, 해외 지수를 보시면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우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8월 달부터 하락을 좀 했었는데 이 하락한 거를 거의 다 회복을 다 했죠, 그죠?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 보시면 여기도 회복을 많이 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를 좀 보시면 독일 볼까요? 독일 증시 보시면 여기도 회복이 많이 됐죠.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도 그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보시면 뭐 회복을 다 했죠. 여기도 회복을 다 시켜놓고 뭐 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전저점 깨면서 좀 고생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뭐 큰 움직임이 없죠. 그 다음에 대만 지수까지 볼까요? 인도도 그냥 최근에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반등 나오고 그냥 뭐 횡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까지 보죠. 대만 증시 어때? 여기도 뭐 반등 세게 쭉 나오고 나서 멀쩡하죠.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홍콩을 잘 보세요. 홍콩 H 지수는 맨날 때려요. 회복이 안 돼. 오늘도 혼자서 2% 가까이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홍콩 H 지수도 그렇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예요? 눈치채셨죠? ELS 홍콩 지수 연계된 그 ELS 있죠? 네. 그거 때문에 이제 홍콩 지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자 좀 더 받으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홍콩 관련된 ELS 사신 분들 손실 많이 날 겁니다. 요즘에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상식 수준으로 알고 계시고요. 은행에 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은행 직원이 홍콩 얘기만 꺼내도 가입하지 마시고요. ELS 얘기 나오면 하지 마세요. 큰일 나세요. ELS를 하느니 차라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잡주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ELS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위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위험이 큽니다. 그 얘기는 제가 가끔씩 해드렸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홍콩 증시만 이상해져. 그건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항상 보면 ELS. 그 다음에 뭐 다른 증시는 이제 멀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 볼까요? 자, 그 전에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기 전에 자, 이거 보세요. 눌림목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설명을 할 건데 그 앞서서 오늘 이제 이런 것도 급등을 했어요. 뭐냐면 재룡산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잠깐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기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죠? 잠깐만요. 오늘 재룡산업이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잠시만요.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제 송전망, 요거를 송전망 건설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대감으로 재룡산업이 갔어요. 이게 뭐 변압기만들과 같은 뭐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재룡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자,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한 자리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보세요. 최근 3개월 동안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기만 했지. 그쵸? 사실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역시 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여기도 큰 피해를 입었죠. 그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재료 하나 딱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물대고 뭐고 다 무시하고 상한가에 가잖아요. 상한가에 가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거는 약세장이 아니라니까요. 약세장이라고 자꾸 우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약세장이에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호재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갔다가 상한가에 가는데 이게 어떻게 약세장이에요. 강한 거지.
제가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간 게 아니라 광명전기. 광명전기도 오늘 이제 14%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걸 보시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7월달 이후로 투매 나왔잖아요. 이렇게 2차전지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최근 3개월 동안 한 3개월 정도를 보셔야 돼요. 3개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앞에 운봉도 있고. 근데 오늘 20%까지 급등했었죠, 이거. 네, 21%까지 급등했다가 14%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많잖아요. 물론 한국전력 그 독점하는 그 송전망 건설 사업 이것 때 민간 개방 이것 때문에 이 테마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이 재료로 이게 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가고 뭐 화요일 수요일 계속 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돈이 확 들어와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뭐 LS 전선 아시아 이런 것들도 오늘 12% 급등했고 일진전기도 한 10% 급등했고 왜 그랬겠어요?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시장이 나쁘다 좋다 좋은 거라니까요. 원래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2월 달에는 원래 잘 가던 종목도 떨어져요. 대주주 피하려고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것도 있고 연말 되면은 산트랠리 기대감보다는 조정 오는 거 아니야? 하락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버린다고요. 좀 팔아요. 사는 물량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거의 실종이 되고 매도세만 나오다 보니까 잘 가던 종목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근거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식 양도세 저기 대주주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그 예상이 이제 맞았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와요.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자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 넘어갈게요.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오늘 내가 이거 설명을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많아요. 많아가지고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그 앞서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얘기할게요. 순서가 있거든요.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인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맥주. 네. 인맥주가 대선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맥주겠죠. 그리고 정책주가 있겠죠. 두 가지 분류가 있고요. 이 인맥주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학연, 혈연, 지연. 지역은 이제 지역. 그 사람의 출생지 아니면 뭐 부모님도 되더라고요. 네. 정책주는 이제 뭐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그죠? 일단 이제 인맥주는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 누가 먼저 가느냐? 요게 먼저 가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학연, 혈연, 지연이라고 하는데 학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까지는 뭐 안 가고요.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관련주도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김두관 씨가 대선주 갈 때 그 대학원 관련주도 가는 게 있더라고요. 통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학 갔다 왔다 그것도 되고 혈연은 이제 혈연은 뭐 가장 좋은 게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어디 회사에 이사로 있다. 예전에 그 이낙연 씨 그죠? 이낙연 씨 동생분이 이계연 씨예요. 그분이 저기 뭐 회사에 있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예전에 반기문 씨 형제분 같은 경우에는 보성 파워텍 이사로 계셨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형제 관련주들이 갈 때가 제일 많이 가요 이게. 네,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뭐 부모 관련주도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먼 사돈 기업 있죠. 이거 이런 쪽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돈도 어떻게 보면 다 인맥 저기 혈연이니까 그죠? 근데 먼 사돈 관련주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먼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있죠. 되게 웃긴 거 옛날에 저기 김문수 이거 제가 가끔씩 이제 웃긴 얘기라서 해드리는데 예전에 김문수 씨가 10년 전쯤에 그 경기도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나 뭐 하여튼 뭐 도지사급들도 잠룡이라고 해가지고 대선주들이 움직인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김문수 씨 관련주가 몇 개 있었는데 그때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그 깜빵 교도소 있죠. 네, 교도소 동기 관련주도 갔었어요.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때 뻥치네 그러죠. 아니 있다니까. 일명 깜빵 동기. 네, 실제로 간 적 있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종목은 안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있어요 진짜로. 네. 이분이 옛날에 저기 지금은 보수 쪽에 있지만 과거에는 학생 운동하시면서 돌멩이 좀 던지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 이분 관련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지연은 뭐냐면 지역. 지역.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고향. 본인 고향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안 되면 이제 부모님 고향. 윤석열 대통령이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뭐 워낙 크고 그죠? 그러니까 서울이 고향이면은 보통 인맥주가 저기 지역 관련된 이 지연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간 적이 있죠. 한동 저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일 때는 그 부친이 이제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공주, 뭐 논산 그 일대 관련주들이 들썩였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그 저기 누구야? 이재명 씨도 뭐 안동,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씨도 고향이 뭐 저기 서울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이제 울산인가 갔다 오고 막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 고향은 춘천이고 그러니까 대번 춘천 출마설.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특히 저기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 저기 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얘기할 때 이를 바닥바닥 깔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지금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저기 진짜로 강성 지지자들이 와서 자꾸 저한테 이상한 글 쓰거든요. 네. 제가 언제 뭐 여기 정치적인 발언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저번에 그 한동훈 씨 부인 관련주 얘기했더니 그 개딸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그 어떤 그 강성 지지자지. 네. 그래서 막 욕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하고 이제 한동훈 주하고 비교를 한 걸 보고서 이제 뭐 조민이 있죠, 조민 딸내미 그 사람 좋아하는 어떤 지지자가 쌍욕을 하고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원희룡 씨 관련주를 얘기했더니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이 원희룡 씨 쌍욕하고 갔어요. 자, 이게 쌍욕했다고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쌍욕을 했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예요? 거기에 감정을 개입했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종목들도 보고 본인들이 관심 있으니까 영상을 눌러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본인 감정이 왜 나와요? 유럽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하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 들어보셨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남긴 유명한 그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참 그죠? 네. 그 말의 울림이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은 돈은 무지하게 벌고 싶은데 거기에 본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분들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실발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해 없으시죠? 네. 오늘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욕을 하시겠지,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네.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죠? 실컷 좋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지금 민주당 관련주 중에서 뭐 많이 가는 게 있으면 제가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겠어요? 그거 얘기하지? 그쵸? 그러니까 돈부터 버세요. 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민주당이 되건 네? 누가 한동훈 씨가 되건 뭐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어 보이지만 뭐 설령 그렇게 된다 한들 누가 돼도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힘들고 불편하고 치사해요 요즘에. 그래서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돈부터 번 다음에 뭐 본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든 말든 그죠? 네. 일단 돈부터 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은 돈 절대 못 벌어요. 왜? 벌써 마음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분도 돈 못 법니다.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춘천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죠? 자, 춘천 부모님이 춘천 분이세요. 그러니까 춘천 출마설. 이런 얘기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입에서 개거품 물거든요. 막 이러면서. 네. 미리 제가 지금 제재를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건 이런 얘기 딱 하면은 유튜브에서 한 10% 정도가 좀 나가요. 10% 정도 나가. 네. 50명 듣고 있으면 5명이 나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춘천. 그 다음에 본인은 옛날에 청주에 살았다. 그 말 나오니까 대번 청주 출마설. 네, 재밌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테마주가 오늘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기존에 움직였던 인맥주, 그 다음에 최근에 이민정책주, 오늘은 대부분 안 가고 쉬었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 쉬었어요 그냥. 쉬니까 야 놀면 뭐하냐 이러면서 네, 이게 갔어요. 춘천 관련주하고 청주 관련주. 근데 저도 웃긴 게 청주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청주에서 몇 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에 어디에 무슨 회사가 있는지 대충 알겠죠, 그죠? 네. 청주가 그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교통이 그래도 좋은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들 많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기업이 다 움직이진 않겠죠, 그죠? 뭐 대형주가 갈 일은 없고, 그죠? 네. 그럼 뭐가 같겠어요? 그렇죠. 네. 소형주들이 좀 움직인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20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체부터 쭉 이제 잡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가던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그냥 청주 거나 빨리 얘기해 주지 뭘 또 옛날 걸 얘기하느냐. 아니요. 기존에 가던 우두머리 대장이 지금 뭐 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급등한 청주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 거는 몰라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우두머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뱀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뱀을 잡을 때 뱀을 뭐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알건 모르건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머리가 와가지고 문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 머리를. 그러니까 뱀은 그 대가리라고 하죠. 짐승은 대가리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머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방심하면 물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현재 한동훈 테마주 이제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거는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DTNC 아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3일 동안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하루 쉬고 이번 주 여기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 대량거래 터지면서 들었다 놨는데 보통은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통상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살짝. 근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요.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방에서는 그때 얘기 드렸지만 이날 화요일날 상한가 풀려 월요일날이구나. 월요일날 상한가 풀릴 때 다 팔아버렸어요. 저희 판 거하고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는 미련이 없어요. 왜? 이거 팔아하고 또 딴 데로 갔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왜? 현재까지 대장이니까.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고점이 8,400원이에요. 오늘 고점이 8,290원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고점 갱신한 거예요. 여기는 음봉이고 꼬리니까, 그렇죠? 여기는 또 거래가 많고 양봉에서 올린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신고가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신고가 난 지는 한참 된 거죠.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이 여기에요.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긴 뚫었다니까 지금. 신고가 내놓고 지금 슬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확 들면은, 만약에 안 내려 확 들어버리죠. 상한가 하나 더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처음에 DTNCRO랑 같이 움직였던 게 더 가겠죠. 예를 들어서 태평양 물산이 지금 같이 따라가거든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얘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상한가 같이 한 게 협진이죠. 얘도 들 수 있고요. 비슷해요 지금 세 개가. 그럼 DTNC가 우리 아들내미 잘 가네? DTNC가 뭐 회사니까? 그러면 엄마도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아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핑거 상한가 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DTNC하러 어디 가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그리고 그날 같이 간 게 한익스프레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죠? 네. 그 종목들이 이제 다 그거에 맞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정원의 지수도 상한가는 안 나왔지만 들었다 놓고 상한가가 없어서 그렇지 비슷해요. 움직임은 다 저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KCC건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TNCRO가 아직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 만약에 추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 같이 갔던 것들이 일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근데 만약에 꺾이면, DTNCRO가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평양 물산이 못 갈까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DTNCRO 너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 걸렸고 태평양 물산 나는 안 걸렸으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내가 갈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핑거가 아니 형님들은 상한가 하나씩 있으시잖아. 난 없는데 내가 갈게. 이럴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이거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인맥주들의 우두머리들이니까 이쪽을 쳐다보면서 어딜 봐야 돼? 이 다음에 움직이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다음에 움직인 게 저게 아니에요. 저기 이민 정책주. 그죠? 예를 들어서 엑스페릭스, 얘는 얘기하기 좀 그래요. 잡주가 돼서 빼고, 뭐 알치유박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런 것들 살짝 눌리먹 나서 돌리거든요. 오픈로 이런 것들.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한 6,000원에서 지금 11,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도 생각을 해본다고요. 바로 한 번 더 올렸다가 누를까, 눌린 다음에 올라갈까 이런다고. 응? 그럴 거라고. 이해가시죠? 아까 보니까 뭐 리파인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전세 사기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 슬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얘는 이제 여기서 그럼 고민한다고요. 더 올린 다음에 누른 다음에 올라올까. 세력이 고민한다고요. 우두머리 항상 보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정을 좀 받을까 말까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꺾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핀거나 이런 것처럼 붕 띄워놓고 눌림목이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눌림목에서 급등이 많이 나와요. 낙폭과대에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주로 눌림목에서 급등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셔야 되는 종목은 한동안 테마주 중에서 사셔야 되는 거는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눌림목이 끝나가는 거, 아니면 눌림목 만들고 있는 거,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급등은 아까
청주, 춘천 관련주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나라. 자, 똑같아요. 급등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에드바이오텍,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이미 유명했던 종목인데 9월달에도 상한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낙폭과대 굉장히 심하고 최근에 부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올라왔어요. 깨끗한 나라는 청주, 에드바이오텍은 춘천. 뭐 이거 왜 여기가 이게 그 종목들인지는 그 청주에서 몇 년 살아본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제 방송 끝나고 저기 김 실장님이 여기 청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방송 제목에 써 있더라고요. 네. 거기 들어가서 마저 들으세요. 네. 저한테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 못해요.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UID, 영보학은 옛날부터 유명했죠. 영보학은 옛날에 저기잖아요. 세종시에 관련주. 세종시. 충청도 하면은 영보학이에요. 아, 은근히 잘 가요, 진짜. 충청도 하면 영보학. 네. 옛날에 잠깐만 춘천에 본사 있었던 게 대한과학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옛날에 춘천인가 어디에 지역 연구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뀌었나? 잠깐만요. 나중에 또 누군가가 또 다 드셔서 나와요. 아, 죄송한데 춘천이 아니라 원주다. 네. 약간 빗나갔네요, 그죠? 네. 대한과학이 춘천이 아니라 원주였어요. 패스. 네. 이게 춘천이었으면 날랐겠죠, 그죠? 네. 조금만 옆으로 가면 좋은데, 그죠? 원주였어요.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주네요. 영보학이랑 그 대한과학이랑 업종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아, 업종이 비슷하게 영인과학이랑 옛날에 비슷했지. 네. 다시. 영보학이 옛날에 그 세종시 관련주라서 대선주로 잘 갔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자, 연중 최대 거래량 나왔죠. 시트콜딩스, 영보학 두 개 다 오늘 장중에 최대 거래량 나왔고요.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어요. 둘 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요. 시간의 상한가. 거래량, 거래대금 넉넉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추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뒤에 뭐 서울제약 이거 상한가 근처까지 갖다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신테콜딩스하고 영보학이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 그죠? 생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아주 급등을 시원하게 장중했었고요. 시간에서도 상한가 갔어요. 자, 그러면 영보학하고 신테콜딩스 그리고 이 서울제약은 눌림목일까요? 현재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그냥 막 찍으세요. 공짜니까 틀려도 돼요. 무료예요, 무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있게 찍으세요. 네. 어려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에 눌림목이네 아니네 딱 찍으시면 돼요. 거의 1번 찍으셨거든요. 그쵸? 네. 이쪽에 4번 찍으신 분도 있네. 시방님 어서오세요. 네. 네, 눌림목이 아닙니다. 네. 눌림목이 아니라고. 네, 눌림목이 아니라니까 지금. 왜 아니에요? 눌림목이 뭐예요? 눌림목이 이거잖아요. 주가가 못 올라가게끔 눌러놨다. 눌러놓은 그 기간, 그거를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눌림목이에요? 오늘 제로 나왔고 오늘 뽑은 건데
눌림목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맞죠? 응?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 월요일날은 당연히 급등하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양봉을 뽑겠지만 뽑아놨지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들 나중에 또 갈 것 같아요. 청주 관련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눌림목인지 아닌지 아니 눌림목인 종목을 공략하셔야 수익이 나신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눌림목이 끝나가는 종목. 그것도 안 되면 눌림목 진행 중인 거 사셔라.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눌림목이라는 건 대충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잠깐만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 뭘 볼까요? 좀 차트가 시원하게 나온 게 이게 DTNCRO가 이게 원래는 눌림목에 나왔었어요. 여기서 눌림목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원래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데 추석 때 그죠? 갔었어야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못 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자, 눌림목이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얘기했던 종목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눌림목이라는 거는 DTNCRO처럼 이게 이제 8월달, 9월달에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이제 횡보 조정을 받다가 거래가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몸을 풀면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랬었잖아요. 9월 중순쯤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려고 이제 슥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이재명 씨 단식이 길어지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나중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눌림목을 만들고 있던 게 맞아요. 만약에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그냥 예상대로 갔다면 여기서 폭등이 나왔겠죠. 투매가 나와서 잠깐 무너졌었지만 결국엔 어때요? 급등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눌림목이 맞았던 게 왜 맞았느냐? 여기를 점프했잖아요. 이 매물대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과했다고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왜? 같은 편인데 뭐하러 싸워요? 맞죠? 그냥 이 강력한 매물대를 점프했다는 거는 매집이 돼 있었고 눌림목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셔야 수익이 빨리 나요? 눌림목이 끝나가는 거. 눌림목이 끝나가는 건 뭐예요? 앞에서 한번 세게 들었다가 한참 눌러서 거래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늘었다가 나중에 쭉 거래가 마르겠죠? 네. 여기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뭐 신텍홀딩스라든지 영구학 다 좋은데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100% 모를 뿐더러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사갖고 들어가서 만약에 뭐 바로 수익 안 나고 물리면 남들 올라갈 때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눌림목이 거의 이제 다 만들어진 거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방에서 왜 TBC 추천 나왔다 했죠, 그죠? 이거는 단기 눌림목이야, 단기 눌림목. 눌림목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하루짜리 눌림목도 있고요, 반나절짜리 눌림목도 있고, 한 달, 뭐 두 달, 3개월, 1년, 10년짜리 눌림목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10년을 누르다 가는 것도 있어요. 뻥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네. 물론 뭐 개별주라기보다는 이제 그건 대용주 얘기겠지만 눌림목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단기 눌림목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들어간 거니까. KNN 가는 거 보면서. 이런 거는 개인들이 잘 못 잡는다고요. 왜냐면 거래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늘어났는데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실력이 조금 이제 더 쌓이셔야 되니까 이제 눈에 띄게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사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주 관련주들이 저도 좋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세게 올라온 게 이 정도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언뜻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아니 여기요, 여기 보세요. 들었다 놨는데 근데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잖아.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세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눌림목은 항상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청주 그러니까 지역 관련주들을 좋게 보시되 잘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사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급등했던 한동훈 인맥주 중에 지금 눌림목 만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때 한번 들었다 놓고 많이 눌러놨거든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더 좋죠. 아셨죠? 네, 종목이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아까 DTNC RO를 먼저 항상 체크를 하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체크를 해야 되냐면 DTNC RO를 대체하는 다른 대장주가 나왔을 때까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53분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한 5분 7분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 청주 관련주가 이거 말고 들썩거린 게 메타바이오메드, 뭐 아이윈 플러스 이런 것도 좀 있고 아까 서울제약했죠. 이게 좀 세게 들었다 놨어요. 이거하고 옵투스제약 이름 특이하죠. 네. 탑 엔지니어링 들었다 놨어요. 아까 9%. 그 다음에 삼화전기 들었다 놨는데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와 삼화전자는 한 세트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한번 가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미친 듯이 가요. 삼화전자. 옛날에 삼화콘덴서가 막 이렇게 갔었어요. 삼화전기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필 꽂히면은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청주에 있어요. 청주 그 공단이 있어요. 공단 오거리 뭐 거기 충북대학교 있잖아요. 충북대학교. 청주 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쪽에 동네 이름이 개신동인가? 동네 이름도 알죠, 그죠? 네. 그쪽. 복명동 말고 어디야? 근데 그쪽에 공단 거기 보면 LG화학도 있고 회사들 많아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삼화콘덴서인가 그 회사도 있어요. 네, 지나가다 봤거든요. 청주에 그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아무튼 뭐 다 가진 않겠지만 거기에 있다고 다 가진 않겠지만 지금 들썩거리는 게 있어서 이쪽은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 움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얘기 드렸지만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확인도 해드릴게요. 김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동훈 청주 출마설 지역구 관련주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제 방송 끝나면 바로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되고. 네. 지금 이제 인맥주들도 학연, 혈연 여기에서 자꾸 확장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아니 그러면 저기 지역 관련주들이 가면 학연 관련주는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그 옵투스 제약 이런 거 말고 유투바이오라고 있어요. 유투바이오.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차트가 좀 이상하죠. 캔들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거래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훅 들었다 놨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차트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훅 들었다가 놓는 시점부터 차트가 좀 달라지죠? 그죠? 네. 근데 유튜브란다. 유튜 바이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급등했었거든요. 22%까지 거래도 좀 있고 누굴까요? 한동훈 인맥주. 인맥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온다니까. 아셨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계속 나옵니다. 종목이 무한 세포 분열하듯이 막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치를 채셨죠? 한판 크게 벌어진 겁니다. 돈 무지하게 들어온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한동훈 씨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그만큼 인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그쪽 강성 지지자분들까지 제가 챙길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제가 좋게 써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특히 강성 지지자분들 네. 그런 감정 내리시고 일단 돈부터 버세요. 돈부터 버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네.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중도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그죠? 네. 열심히 돈부터 버시면 돼요. 지금은 돈이 이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민주당 쪽에 이제 관련주들 뭐 움직이는 게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면 돼요. 돈 많이 버시고 연말 그리고 연초를 내년 초 따뜻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1월 12월 달에는 증시가 좀 가라앉아요. 특히 개별주들이 쭉 처지는데 지금 처지는 게 아니라 아주 탱글탱글하게 진짜 더 잘 올라갑니다. 네. 정말 좋으니까 빨리빨리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종목 뽑기 힘들고 특히 매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문자반하고 라이브하고 종목이 똑같으니까 라이브로 하셔도 좋고 뭐 조금 이제 문자반을 하고 싶다고 싶으시면 그쪽도 하셔도 돼요. 종목은 똑같습니다. 낮에 하는 방송을 듣고 못 듣고 차이인데 그거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 실장님이 청주 관련주도 이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제 방송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채워질 겁니다. 네. 설명 잘 하시고 그쪽 방도 수익 잘 나는 방이니까 믿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